저희 세 식구는 7개월 동안 14개국 25개 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여행 준비 비용과 모든 걸 포함한 금액은 총 3천만 원대로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라셨죠? 호스텔에서 잔 적 한 번도 없고요. 밥값 아낀다고 빵만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금액으로 다녀왔는지 나라별 사용 금액과 여행비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월드 루비파파입니다. 저희 세 식구는 약 7개월 동안 14개국 25개 도시를 다녀온 세계 여행자 가족입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도 저희 세 식구는 여행을 꾸준히 다녔고요. 현재까지 누적 16개국 37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헐, 엄청 많이 다녔네. 그치? 경비 영상을 보면 보통 아이가 없는 부부 둘이서 많이들 나오셨고, 아이와 함께 세계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여행을 했던 기간 동안 방문했던 나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나라별 과연 얼마가 들었을까, 세 식구 세계여행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세계여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거나 시간은 되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원래 저희 직업은 프로스포츠 마스코트 팀을 운영했습니다. 20년 이상 해오던 직업인데요. 작년에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마지막으로 필드 활동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세계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회사 대표였고, 직접 현장에서 뛰지 않아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알아서 잘해줬고, 카톡으로 대행사들과 소통하고 계산서 발급해주고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능한 일이었기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어도 회사 운영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 팀장들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약간의 수익만 가져가고 대부분을 팀장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매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수익이 있었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추가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1년 예상 금액을 대략 한 5,500만 원 가량 생각을 했었고, 1년 전에 이 돈을 다 쓰면 들어오자 라고 얘기하고 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이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대의 돈만 지출했기 때문에 돈을 다 써서 들어온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당시 5살이었던 루비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가성비 여행을 추구했고, 모든 비용에는 항공비, 교통비, 숙식비, 생필품비 등등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행은 어떻게 다니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란 생각에 물론 좋은 리조트에서 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에어비앤비로 구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세이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먹는 거에는 크게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싼 레스토랑을 간 건 몇 번 없고요. 구글 평점 좋고 리뷰도 좋은데 가격 괜찮은 곳을 찾아다녔고, 아이가 있다 보니 숙소에서 음식을 해먹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60% 정도는 집에서 해먹고, 10%는 집 앞에서 대충 먹고, 30%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해먹는 일이 많다 보니 여기서도 비용을 엄청 아낀 것 같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외식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마트 비용은 훨씬 저렴한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끼를 밖에서 드신다면 식비가 저희의 최소 3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루비가 있다 보니 이동에 비용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버스 타고 또는 기차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하는 교통편들이 저렴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탄다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혹시나 금액을 아끼시려면 버스, 기차를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쓰는 사람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지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 정도 썼구나 하는 정도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나라는 40일은 보냈던 태국이고, 가장 짧게 보냈던 곳은 경유지 느낌으로 2일 보냈던 루마니아입니다. 그렇지. 저희는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자라는 거 하나만 정하고 어디를 갈지는 계획 없이 떠났습니다. 도착한 나라에서 다음 갈 곳을 정했던 거죠. 가장 먼저 갔던 곳은 필리핀 세부입니다. 이때 와이프는 한국에서 자부 타임을 가지고 저랑 루비 둘이서만 먼저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루비 어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전에 예열 타임을 가진 거죠. 여기선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수영하고 호핑도 하고 보냈습니다. 30일을 있었고, 어학원비 포함해서 이곳에서는 354만 원을 썼고,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달러 600불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 다음 넘어간 곳은 태국입니다.
맞아. 이곳에서 와이프와 합류를 했고요. 방콕에서 일주일, 후아힌에서 9일, 치앙마이에서 30일 있었습니다. 후아힌은 태국 왕족들이 휴가를 가는 해변 도시라는 말만 듣고 조금 길게 갔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하는 도시입니다. 할 게 너무 없고 할게 별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푸른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치앙마이에서는 와이프가 몸살로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은 적이 있는데 링거 한 대 맞고 3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장기 여행자 보험을 하고 갔던 터라 추후에 환급을 받았는데 여행 가시면 꼭 보험은 필수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치앙마이에서 새해 카운트다운과 불꽃 축제를 보겠다고 길거리에 앉아서 3시간 넘게 보냈던 거 기억나? 2, 1 해피 뉴 이어!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 가족에는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방콕에서 후아인까지는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이용했고 후아인에서는 치앙마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태국에서 40일가량 보냈고 총 사용 금액은 507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일, 말라카에서 3일, 조호바루에서 6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를 가봐야지 했던 생각은 없어서 그런지 쿠알라룸푸르는 생각보다 완전 대도시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었고 말라카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라고 합니다. 조호바루는 딱 2도시의 중간 느낌의 도시였는데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음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조호바루에서 육로로 싱가포르를 갈 수가 있다고 해서 조호바루로 갔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 도시 생활과 비슷해서 그런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카페 갔더니 그래. 거기 좋았는데. 좋았어.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걸 많았어. 16일가량 보냈고 총 사용 금액은 220만 원 썼습니다. 다음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맞아,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이름이 진짜 어려워. 어렵다. 두바이에서 4일, 아부다비에서 4일 보냈습니다. 보통 이곳에서 환승을 많이 해서 스탑오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왕 온 김에 며칠 지내보자 하고 지냈는데 솔직히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왔다 보니 물가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사막 투어와 시티 투어, 놀이공원,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느긋하게 여기저기를 다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현금 승차가 안 되고 오직 여기 교통카드만 가능해서 처음엔 잘 몰랐던 터라 저희 영어도 짧고 해서 우리도 영어 못하지만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하고 좌충우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고 15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8일가량 보냈고 총 사용 금액은 357만 원 썼고 별도로 가지고 있던 달러 20불을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카이로에서 3일, 후르가다에서 16일을 보냈습니다. 피라미드는 꼭 보고 싶어서 카이로를 선택했고 실제 그것을 봤을 때 벅차오르는 감동은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서 검색을 하다가 후르가다라는 곳이 유럽인들에게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듯한데 저희는 돌핀 투어를 할 수 있다는 말 하나에 원래 다합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와 가기에는 다합 환경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서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에서 후르가다까지는 카이로 시내 투어할 때 만났던 기사님의 친구가 하는 여행사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85불을 지불했는데 12인승 최신형 밴에 저희 세 식구만 이동을 했습니다. 저렴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긴 시간 넓은 차에 거의 누워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유튜브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너무 착했고 저희는 강매 같은 것도 당해본 적 없고 동양인들을 거의 연예인 취급하듯이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그지? 너 연예인이었지, 연예인. 후르가다는 휴양도시답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물가 저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고래랑 수영했던 경험도 잊지 못하고요. 19일가량 보냈고 총 금액은 171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나라는 티르키예입니다. 안탈리아에서 15일, 카파도키아에서 3일, 이스탄불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안탈리아는 티르키예 남부 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 생활권이라서 살기도 좋았고 교통도 좋아서 이곳저곳 다니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서 파무칼레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항구들도 있어서 너무나 평온하고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다들 목적이 같으실 텐데 열기구 보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못하죠. 맞죠? 저희가 있는 동안 내내 비가 내려서 열기구는 실패했습니다. 아쉽다. 비만 안 왔어도 돼. 맞아. 하지만 도시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풍경이라서 너무나 예뻤습니다. 예뻤어. 열기구는 아쉽지만 다음에 또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우리가 못 타봤으니까. 나를 가면 한번 타보자. 그래? 안탈리아에서 카파도키아까지 비행기를 이용했고 시내에서는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 역시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21일가량 보냈고 총 금액은 284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은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로 갔는데 스코페에서 4일, 호르리드에서 15일을 보냈습니다. 호리드 아니고 오호리드.
반대로 읽었지? 튀르키예에서 우연히 오리드에서 한 달 살기 글을 보고 우리도 이곳으로 가보자 하고 정했던 여행지입니다. 300만 년이 된 호수가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너무나 조용했고 사람들도 좋았고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마트 물가가 너무너무 저렴했습니다. 특히 소고기 맥주 가격이 저렴해서 스테이크도 많이 해먹고 맥주도 매일 되게 마셨습니다. 좋았었는데 스테이크. 자전거를 타면서 호수를 둘러보던 그 여유와 맑은 공기 그리고 평온한 사람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스코페라는 도시인데 진짜 생전 듣도 보다 못한 도시였는데 오흐리드를 가려면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했기에 온 김에 둘러보자 싶어서 며칠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가서 알았는데 스코페가 테레사 수녀님의 출생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테레사 수녀의 박물관도 있었고요. 도시의 전체적인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면 회색일 정도로 날씨가 추울 때이기도 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던 도시였습니다. 스코페에서 오흐리드는 작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총 19일가량을 보냈고 총 금액은 166만원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슷한 풍경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육로로 쭉 올라가려던 걸 포기하고 바로 헝가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여기서 근처 나라인 알바니아로 이동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수도는 티라나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2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다 하나 건너면 이탈리아인데 그냥 딱 1박만 머무르면서 시내만 둘러봤었습니다. 같은 동유럽이라 그런지 스코페와 분위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1박 이틀만 보냈고 총 금액은 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인데 분위기는 비슷한 듯 또 다른 것 같았습니다. 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편했고 또 정말 많이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야경은 두말하면 장소리고 여기는 나중에 또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분위기, 교통, 야경, 온천 등등 부모님과 와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어른들 단체 관광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숙성된 스테이크 고기가 500g에 15,000원 정도로 저렴했고 외식 물가는 비싼 편이나 마트 물가가 저렴해서 외식도 많이 했지만 숙소에서 또 많이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8일가량 보냈고 총 금액은 173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인데 이곳에서는 6일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물가 차이가 진짜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루비는 미치아 가동이라서 교통이나 박물관이 무료인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보통 대중교통 일주일권이 성인 1인 기준 25,000원 정도 했고 박물관 쉔부른 궁전 입장료도 성인 1인당 47,000원 가량 했던 것 같습니다. 숙박을 저렴한 곳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5박에 69만원 가량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괜찮게 구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워낙 에어비앤비를 저렴하게 구해서 그랬던지 와 비싸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볼 만한 박물관과 궁전은 여기서 다 본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미술 작품들도 많이 봤던 여행지입니다. 난 좋았어. 미술 작품 많이 봤어. 헝가리에서 여기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일가량 사용한 총 금액은 129만원 썼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유럽을 벗어나자라는 결론이 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 티켓이 가장 저렴했던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이동했습니다. 런던에서는 4일을 있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한식을 주는 한인민박을 잡았습니다. 진짜 그때가 오랜만에 먹은 거라서. 맞지? 한식 오랜만에 먹어서 엄청 맛있었지. 저렴하다고 잡았는데도 역시 여기 물가가 비싸다 보니 3박에 82만원 가량 썼습니다. 4일 동안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도 보고 대형 박물관도 가고 맛없는 피시앤칩스도 먹고 정말 알차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영국은 박물관 같은 곳이 무료인 곳이 많아서 아이와 함께 다니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아쉬운 마음에 더 많이 다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4일 동안 총 197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 수영이나 실컷 하고 오자 싶어서 발리로 갔다가 오기로 했고 발리를 가려면 싱가포르를 경유해야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간 김에 한번 둘러보자 싶어서 싱가포르에서 3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일 동안 유니버셜도 가고 여러 저기 맛집도 다니면서 알차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있다가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스테이크 파스타가 맛있어도 아시아 음식이 최고라며 몇 끼를 사 먹으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선 런던에서 온 비행기가 당연히 비싸서 그거 포함 3일 동안 총 228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발리로 넘어왔는데 발리 짱구에서 8일 윤식당 촬영지이기도 한 길리트라왕안이라는 섬에서 13일 있었습니다. 길리티라고도 부르는 섬이고요. 원래 이 섬에서 7일 예약하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서 6일 더 연장을 하고 지냈던 섬입니다. 한적하고 음식 맛있고 수영장에서 원 없이 놀고 또 매일 바다 들어가서 거북이도 보고 저희 스타일에 딱 맞는 여행지였던 거죠. 발리는 다들 발리 하던데 저희는 사실 그 명성보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다니기에 시내의 길도 별로였고 매연도 엄청났고 여기를 대체할 만한 여행지가 워낙 많았기에 주변에서 들었던 명성보다는 저희는 별로였습니다. 발리에서 한식도 많이 먹었고 위스키도 사 먹고 먹는 거에 돈 안 아끼면서 전부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짱구에서 길리트라 왕안까지는 개인 픽업 차량과 배를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1일가량 보냈고 총 406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역시 일본 짱! 루비가 일본 만화와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여행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은 무조건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터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2살 땐가 오사카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어릴 때 왔던 곳을 다시 오고 그때는 진짜 안고 다녀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손잡고 함께 걸어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만큼 컸구나 하는 기쁨과 또 아쉬운 슬픔이 함께 오더라고요. 행복한데 슬펐다라는 감정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토 쪽에서 5일, 오사카에서 5일을 보냈습니다. 발리에서 비행기 금액이 100만원가량 들었고 그거 포함해서 일본에서는 총 3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마무리 여행 겸 우리가 세계여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제주 1년살이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제주도로 와서 지인들도 만나고 정말 편안하게 일주일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총 100만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쓴 총 금액은 3,43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마 빼먹고 적어놓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 내외일 듯 하고요. 여행 떠나기 전 준비 비용으로 뭐 각종 접종하고 보험 들고 가방 옷 구입하고 등등 해서 250만원 가량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출 금액은 3,780만원입니다. 3,780만원. 싼데게? 뭘 싸? 비싸지? 3,000원이 아니야. 3,000만원이야. 처음에 계획은 1년을 돌고 오자 아니면 5,500만 원의 돈을 다 쓰면 바로 오자라고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돈도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동남아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여행 초기이기도 했고 그냥 마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아프리카를 지나 동유럽으로 갔는데 음식 때문에 현타가 세게 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스테이크, 파스타, 굴라시, 빵 뭐 이런 위주의 그 나라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집을 가도 그 나라 유명 맛집을 가도 마냥 햇반에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시아 식재료 좀 찾아다니고 하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럽 도시들의 풍경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흥도 없어지고 가슴 설레이는 느낌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때 생각이 든 게 이래서 계획을 세우고 왔어야 했구나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시아 있다가 중동 갔다가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확연히 달라지는 나라들 모습 때문에라도 새로운 곳에 대한 느낌이 다 달라서 좋았을 텐데 계획 없이 무작정 동유럽 도착해서 서쪽으로 그냥 이동하자라고만 했다 보니 계속 비슷한 느낌에 질렸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직 북유럽, 서유럽도 못 가봤는데 다 돌면 또 비슷한 느낌일 테고 현재 금액으로 거기만 보고 나면 끝일 거다.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또 안 보고 가자니 섭섭하고 보자니 큰 특별함이 없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오스트리아를 마지막으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북유럽과 스위스, 이탈리아를 갔다면 여기서 있는 돈을 다 쓰고 어차피 8, 9개월쯤 돼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음식 문제와 단조로운 일상을 타파하고 싶은 마음과 남은 금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행하기 위해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스타일대로 쓰면서 북유럽까지 갔다가 북미, 남미까지 다 다녀왔다면 대략 8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계획했던 5,5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던 얘기였던 거죠. 교통비 아끼고 식비 더 아끼고 숙소도 호스텔 쓰고 한다면 가능은 할지 모르겠는데 루비와 함께 하다 보니 너무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외국 나왔다고 여기 언제 또 와볼까 라는 생각에 보복 소비 형태로 쓰게 되면 새 식구 기준 정말 1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 가봤던 나라들이 많기에 또 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남겨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용 정리를 하다 보니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세계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인데 저희 같은 세 식구에 한국에 집을 정리하고 영국에서 지내면서 아이 학교를 보내고 심지어 영국에 정착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2, 3년 보내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몇 년 보내다가 그런 식으로 지낼 계획이다라고 했던 가족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디지털 노마드셨는데 제가 상상만 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실제로 살고 계시는 가족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에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꿈이자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건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거야 라는 정답이 없는 거죠. 심지어 여행은 여행이지 여행의 의미가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세계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누구는 젊음은 돈과 바꿀 수 없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하시고, 또 누구는 현실 문제로 다녀와서 뭘 건데? 걱정하시고, 또 누구는 그 돈 젊을 때 펑펑 쓰고 나이 들어서 폐지 수술 거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정답이 없듯이 라이프 스타일에도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집 환경, 옆집 환경 다 다르듯이요.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고 미래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고 어릴 때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자는 와이프와 저의 가치관이 맞았고, 또 들어오는 돈, 모으는 돈에서 5,500만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었고, 아이도 마침 입학 전이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한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가치관이 미래보다 현재에 맞춰진 건 사실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후에 저는 회사를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이야기와 세계여행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의 영상으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가족의 생활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루비 월드로 떠나요 함께 지구살이 인생